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시 스모로직 솔루션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스모로직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 최적화에 대한 부분, 그런 대시보드들이 어떻게 작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측면에서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스모로직은요,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모든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모든 머신 데이터들, 로그나 매트릭스나 트레이싱, 그 이벤트 데이터들을 받아서 분석해서 시각화된 정보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객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주 흐름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커렉션하는 부분, 그리고 어널라이즈하는 부분,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 흐름별로 정리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모로직에는 여러 데이터 커렉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럿이라고 했는데 두 개가 있고요. 인스톨드와 호스티드 두 커렉터가 있고, 인스톨드 커렉터는 고객분들이 호스트 머신, 주로 데이터 센터이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리눅스나 윈도우즈 머신에 설치가 돼서 그 해당 머신에 있거나 혹은 그 해당 머신이 해당 머신과 네트워크로 SSH 프로토콜로 연결된 내부의 다른 어, 호스트들에서 로그 데이터를 혹은 매트릭스 데이터를 커렉션해서 스모로직으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이런 인스톨드 커렉터는 에이전트 방식이고요. 그런 해당 인스톨드 커렉터들이 하는 일은 어, 로그가 발생하면 그 로그에 대해서 압축하고 암호화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스모로직까지 전달되어 있도록 체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호스트 커렉터가 있고요. 호스트 커렉터에는 주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요즘 사스 서비스가 많죠. 사스 환경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스모로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호스티드 커렉터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고 스모로직이 서비스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종류의 커렉터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데이터 커렉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로직은 사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치나 메인테넌스 같은 그런 작업들은 필요 없으시고요. 바로 어카운트만 만드시고 그 어카운트를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처음에 스모로직에 로그인했을 때 화면이고요. 제가 클릭한 버튼은 바로 메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메뉴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그 메뉴들 중에 매니지드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 중에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한 부분은 스모로직 데모라는 어카운트입니다. 이 해당 어카운트는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모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많은 커렉터들이 있습니다. 커렉터들을 보실 때 이렇게 인스톨드 커렉터, 호스트드 커렉터로 나눠서 있고요.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커렉터는 아주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d 커렉터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커렉터를 추가하시는 거는 unlimited입니다. 그래서 많은 커렉터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커렉터가 추가되면 해당 커렉터의 소스,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를 그랩해서 스모로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스 셋업이 필요합니다. 그 소스는 하나의 커렉터당 100개 정도로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당연하겠죠. 만약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가 아무리 파워풀한다고 해도 그 에이전트의 하드웨어 리밋은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렉터를 수속하실 때는 여기 add 커렉터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스톨드 커렉터를 설치할 건지 호스트 커렉터를 설치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호스트드 커렉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스트 커렉터에 이름을 추가하시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세이브를 하시면 네, 커렉터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네, 텍스트 커렉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커렉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커렉터가 추가되면 그 다음으로 네, 소스, 어떤 데이터 소스를 추가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아까 좀 전에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다양한 SaaS나 혹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예, 서비스 혹은 앱들에 대한 템플릿이라고 볼까요? 커렉터들이 예, 사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로그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데이터를 압축하고 뭐 끊어서 압축하고 암호화하는 것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제가 추가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 이미 추가되어 있는 예, 소스 어, 그 커렉터의 소스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해당 커렉터 속 인제스트라는 네, 이 커렉터에 어, 그 여러 소스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네,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소스를 아까 보셨던 소스 애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스 타입 이름 선택해 주시고 네, 어디서 어떻게 네, 커렉션 해올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네, 넣으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네, 간단하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소스가 가져올 때 네, 어떻게 가져올 건지에 대한 만약에 여러 라인이 하나의 로그 메시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건지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로그 메시지에 PCI 그러니까 퍼스널 컨피덴셜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걸릴 건지 어떻게 이제 필터링해서 올 건지에 대한 그런 설정들을 이곳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 이런 설정들이 네, 로그 소스 커렉터 추가 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PCI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네, 보관하고 또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여드린 거는 호스트드 커렉터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인스톨드 커렉터도 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스톨드 커렉터에는 네, 지금 저도 커렉터가 여기 인스톨드 커렉터가 하나 있고요. 해당 애드 소스에서 보여드린 인스톨드 커렉터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네, 해당 에이전트가 인스톨드 커렉터가 설치된 로컬 파일인지 리모트 파일인지 그리고 네, 플랫폼의 소스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네, 매트릭스인지 그 다음에 시스로그인지 그리고 도커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있습니다. 도커에 설치된 그런 플랫폼 소스별로 선택해서 소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로컬을 보시겠습니다. 로컬 파일이죠. 그래서 이미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머신인지 IP가 무엇인지는 다 이 에이전트가 알고 있고요. 커렉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커렉터, 그 에이전트가 설치된 머신의 로컬 디렉토리만 설정해 주시면 바로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스몰로직으로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걸러줄 수 있게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커렉터에 대한 간단한 화면들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커렉션 해 왔으면 그 다음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 이제 그, 교육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모로지 교육 자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네, 그 교육 자료에 대한 디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데이터. 그래서 스모로지기의 장점은 이 메타데이터 영역, 소스 카테고리라는 영역입니다. 소스 카테고리는 네, 데이터를 커넥트할 때 어느 위치에 넣을 건지를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소스 카테고리 혹은 호스트 이름 또는 소스 좀 전에 보였죠. 커렉터, 소스 그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그거와 또 하나가 키워드 서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and하고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이 전체 소스 카테고리 이 안에 있는 로그 메시지 안에서 모질라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파싱과 필터링 그리고 어그레게이션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그 소스 데이터 소스가 있는 지정된 위치가 있고요. 그게 메타데이터와 키워드로 해서 그곳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는 구문 분석을 통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도 보시기를 원하시는 데이터로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그 필터링 역할입니다. 파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지금 where not status code 304.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드가 304가 아닌 것들만 가져오라는 식이죠. 그럼 필터링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카운트, 에버리지, 퍼센티지 같은 이런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포맷으로 보여줄 건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이 바로 직접 화면을 보시고 데모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커렉터들이고요. 이 커렉터들 중에서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은 그 크라우드 트레일이 그 아마존의 크라우드 트레일 같은 그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크라우드 로그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커렉터 중에서 이렇게 랩스에 AWS의 크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소스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랩스의 AWS의 크라우드 트레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로그 커렉션 한 부분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소스 카테고리입니다. 이곳에서 버튼을 눌러서 해당 구문, 쿼리 구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미 정의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메타데이터가 엔드하고 이제 이 부분도 메타데이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엔드하고 또 이제 키워드 서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AWS이기 때문에 여기서 AWS라고 치고 엔터를 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메타데이터 안에 이 소스 카테고리에 이 커렉터를 가져온 로그 안에 AWS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메시지들만 이렇게 필터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last 15 minutes, 지난 15분 동안의 내용들이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난 15분 동안 이 메타데이터 그리고 키워드로 서치된 값이 메시지가 총 227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파싱을 하게 됩니다. 파싱에는 이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전부 다 제이슨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파싱도 가능하십니다. 제이슨 하시고 아무 값이나 한번 이렇게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라이트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거를 직접 제이슨으로 바꿀 건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해당 부분이 직접 구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and AWS 리전으로 해서 키워드로 해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구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제이슨하고 제이슨 AWS 리전 AWS 제이슨 포맷이나 이런 필드를 리전이라는 필드를 하겠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 AWS 리전이 있는 것들만 와서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구문에서 가로를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WS
리즌이 들어간 것을 리즌이라는 필드로 해서 바꾸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좀 전에 이 부분에 리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 리즌에서 왔고요. 또 하나 또 스무러지게 좋은 점은 그걸 클릭하시면 리즌이라는 필드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7개의 리즌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강력한 점은 이 제이슨 포맷이라고 해도 일반 텍스트 파싱 같은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제이슨 포맷으로 보신 거고요. 그걸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로 형식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필터링 하고 싶은 그런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라이트 클릭을 오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서브 메뉴가 나오고요. 컨텍스트 메뉴에서 파싱 셀렉티드 텍스트라는 이걸 선택하시면 화면이 뜨시고 파싱 텍스트 화면이 뜨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필드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스 그냥 IP라고 전부 다 로우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소스 IP가 되고요. 이걸 서밋을 하면 이 해당 내용이 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싱 해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좀 전에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여기 이것을 실행을 하시면 해당 파싱된 내용도 이렇게 필드로 해서 들어갑니다. 소스 IP. 지금 총 소스 IP는 88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파싱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이건 좀 테크니컬하고 테크니컬하고 좀 고급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스무러지게 좋은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소스 IP를 가져왔고 리즌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소스 IP를 가지고 그 룩업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지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룩업해서 저는 지금 룩업해서 country name, city 그리고 from GU 저희는 SaaS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구문만 집어 넣으시면 이 지도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쭉 가져옵니다. 경도와 위도도 가져왔고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저희 룩업하는 그 지도 서비스에서 IP를 가지고 해당 IP가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 오는지 그 정보를 가져오라는 그 구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구문을 2개 썼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가져올 값들을 가져올 거고요. 하지만 값들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미 스타트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다고 해도 의미 있게 시각화한 정보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필드화해서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count by에서 어그리게이션 하시면 됩니다. count by country name, city 그리고 카페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게으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이걸로 카운터바에서 이거 필드바에서 이것도 이 값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카운트 바이가 바로 어그리게이션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집계하는 부분입니다. 이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렇게 탭으로해서 제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필드 값들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터 바이 했으니까 몇 개나 카운트 되는지 됐죠. 그다음에 여기 카운트 된 게 이제 그 오더가 없으니까 이거를 sort by 카운트로 하면 많이 들어온 나라와 컨트리별로 카운트별로 이렇게 소트를 하게 됩니다. 이 소트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보십니다만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보는 것은 큰 시각화돼서 감각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이 지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지도로 해서 전국 전 세계 어느 위치에서 저희 그 서비스로 AWS 서비스로 인풋이 들어왔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만의 특징은 스몰로직만의 특징은 이 룩업 하는 데 있어서 지도 서비스뿐만 아니고 바로 보안 정보도 룩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그젬플 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룩업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룩업 해서 타입, 이거 뭐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은 되게 친숙하실 건데 보안 쪽에 안 계신 분들이라도 이 구문만 보시면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룩업에서 타입과 스레드 레벨을 어디서 스몰로직의 스레드 인텔리전스에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냐면 바로 스레드가 IP인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스 IP 가지고 찾은 것처럼 소스 IP 가지고 지도를 찾은 것처럼 소스 IP를 가지고 저기서 소스 IP를 가지고 스레드 인텔에서 위협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 다 가져올 건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where 저 스레드 레벨을 가져오죠. 스레드 레벨 이퀄 스레드 레벨이 높은 것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 형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펠링 미스였습니다. 스레드 레벨 이퀄 하이 하시면 이 접속 정보들 중에서 스레드 레벨이 높은 것들만 다시 필터링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것도 똑같이 제가 카운터 바이 소트 바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도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접속한 것 중에서 위협 정보가 있을 것 같은 있을 만한 정보들 그 커넥션들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바로 이 지도를 대시보드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이제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Add 대시보드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커넥션 인포라는 판넬을 만들겠습니다. 커넥션 인포 그리고 대시보드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WS DevOps 코리아 새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추가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그 지도가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에디트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대시보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서운하니까요. 또 하나를 간단하게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컨트리와 컨트리 정보 이런 것들을 소트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테이블 형식으로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테이블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에 최대한 가져온 것들 중에서 소트바에 타입도 넣고 그다음에 나라 이름 시티 그래서 어떤 위협 정보의 타입인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다시 기동을 시키면요. 여기서 기동을 시키시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지금 어그리게이션 된 것이 지도 값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경도와 이도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 이것도 sorted by count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도 바로 추가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거는 스레드 인포 테이블이라고 해서 넣고 대시보드는 좀 전과 똑같은 AWS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DevOps 코리아였죠. AWS 안에 아마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DevOps 코리아 이 해당 대시보드에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애드를 하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AWS DevOps 코리아라는 이 판넬에 네, 이 테이블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정보를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고, 이 부분도 이건 뭐 움직일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네, 그 대시보드를 구성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쿼리를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시각화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시각화하는 것들을 그러면 고객분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한 약 300개 이상의 앱들을 저희가 이미 아웃 오브 더 박스 형태로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앱들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있던 그 대시보드를 만든 화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앱 카탈로그라는 화면이 있고요. 이 앱 카탈로그에서 선택하시고 이 앱 카탈로그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저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가지고 어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WS 클라우드 트레이에 대한 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오피스 365라든지 줌이라든지 혹은 G Suite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양한 앱들을 준비해 드리고 약 300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으시죠. 그래서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앱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준 앱들에 대한 로그 분석 대시보드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선택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Add to Library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이 앱을 선택하면 어떤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지 프리뷰 화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 앱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앱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뷰 스크린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실 때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 DevOps 코리아 하시고 앱 네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랩스의 AWS의 클라우드 트레이였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이 나오죠. 그래서 Add to Library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 해당 카테고리, 소스 카테고리에 있는 클라우드 트레이 로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리 빌드된 클라우드 트레이 대시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제 개인 폴더에 이렇게 폴더 하나 추가된 걸 서브 폴더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안에 하나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AWS 클라우드 트레이 콘솔 로깅. 콘솔 로깅이 전 세계에서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잡하게 그 어널리스틱 랭귀지를 분석 언어를 통해서 작성하던 것들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서 다양한 뷰를 저희가 이미 디파인된 저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작성된 그 대시보드를 바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모였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스모로즈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검색 언어들, 그리고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그래픽화, 시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시각화에 대한 아웃 오브 더 박스 형태의 앱들을, 템플릿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스모로직에 대해서 생소하실 건데요. 사용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추가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